다음은 편집상 얘기를 해볼게요. 헥소고지가 상을 받았고요. 이것도 우리가 안 본 영화라서 같은 후보로는 컨택트, 로스트 인 더스트, 라라랜드, 문라이트 이렇게 네 작품이 같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정말 안 본 거 하나인데 그게 상을 받았네요. 아 그렇네요. 멜 깁슨을 저희가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멜 깁슨이 편집한 건 아니니까요. 아 저는 그냥 계속 과소평가할 거예요. 네, 얘기해 보시죠. 아니 우리도 얘기했고 지금까지 여러 매체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오스카에서 저번 골든글로브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노장들을 많이 홀대하는 것 같다.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하려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에디팅을 받았다니까 따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말고는 라라랜드가 강력한 후보 아니었나 싶네요. 편집에서요? 네. 저는 오히려 어라이벌을 강력한 후보라고 사실 생각했던 것 같고 뭐 제 개인의 마음은 이제 헤롤 하이워터스로 가 있지만 근데 사실 어라이벌의 편집은 약간 재수없는 점이 있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재수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라이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마치 그 외계인의 언어처럼 시작과 끝을 억지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인데 약간 너무 억지 같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왜냐면 사실은 이거 근데 이거는 사실 편집의 잘못이라고 보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집을 잘못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냥 편집을 이제 샷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은 이제 그 어라이벌의 첫 장면이 사실 약간 플래시백 같은 사실은 플래시백이 아닌 플래시 포워드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그걸 앞뒤를 맞춰놨는데 저는 이게 좀 억지로 트릭을 만들어내서 관객을 속여먹는 사실 이 영화는 그 트릭이 다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어라이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어라이벌이 뭐 에디팅은 상관없이 얘기하자면 어라이벌은 꽤 흥미로운 점이 있는 영화로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점은 과학자가 뒤로 밀려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언어를 다루고 있고 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좀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 사회가 더 과학이 발달할 필요가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뭐 더 발전해서 뭐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어디서는 음식을 버리고 어디서는 음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기 있는 세 명끼리도 지금 뭐 사실 별로 소통이 된 느낌도 아니고 지금 녹음하면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거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서로 좀 더 서로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은 오히려 그게 과학보다 훨씬 더 괜찮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저는 이 영화가 그걸 불가능한 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어라이벌에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인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사실은. 이 여자가 굉장히 특별한 여자거든요 사실은. 그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는데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게 예를 들면 이 여자의 집조차도 그 쉐이프가 굉장히 우주선스럽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볼 때. 이 사방으로 이제 통유리로 뚫려가지고 밖에는 뭐 바다 같은 게 있고 행동 같은 것도 정반대죠. 뭐 사실 그 사람들 어디로 갈 때 혼자 다른 자기 건물로 뭐 걸어가고 뭔가 주변이랑 아예 정말 차단돼 있고 이 여자가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저는 차별된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결국엔 이 여자가 선택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외계인들이랑 컨택트함으로 인해서 그 언어를 배우게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외계인과 접촉하는 순간 이제 결국엔 그 언어를 이해하고 그 순간부터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건데 저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거의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영화가 실제로는 결국엔 그게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생기는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알까요?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가 저는 사실 그냥 그랬던 이유가 그런 면들 때문이었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이 그럼 이때까지 뭐하러 생쇼를 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언어를 배운답시고 생쇼를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그 처음과 끝을 좀 억지스럽게 맞추는 거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빈약한 논리를 어쨌든 극단까지 실험을 한다는 마음으로 만든 그런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 이야기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구성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반대로 어쨌든 그 영화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과학이나 이런 게 SF에서 좀 뒷전으로 가는 점에서 좀 재밌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런 불가능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는 생각은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이유도 없고 그게 그쵸. 이야기상에서 주어지지도 않고 그쵸. 너무 오히려 말도 안 돼요. 오히려 겉으로 보면은 이 영화가 음. 뭐 생각하는 건 오히려 그런 면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어쨌든 외계인의 언어가 가진 차이점이 시간도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이 여자한테 오는 딜레마는 결국에는 내 딸이 아파서 금방 괴롭게 죽을 걸 알고 있는데도 딸을 낳을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있다면은 뭔가 바꿀 것인가? 근데 오히려 그걸 이제 오히려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살아가니까 미래를 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안에서의 소중함을 찾는 뭐 그런 느낌은 있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런 세팅, SF란 세팅에서 그런 주제를 하는 거는 되게 새롭긴 한데 그렇다고 막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서 얘기 자체는 아 그렇죠. 그냥 왜냐면 여러모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속상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웹폰을 잘못 알아듣는 것부터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모르겠어. 웹폰을 가지고 이제 이게 무기냐 도구냐를 가지고 싸우는데 물론 언어라는 게 자의적인 연결이고 뜻이 다양하니까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웹폰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도 저는 너무 억지스럽죠. 억지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거 말고 거기 나오는 중국인 장군. 장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이제 결국에는 클라이막스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장군한테 무슨 전화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뭐 그런 거 뭐 이제 기억을 되살린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미래에 있었던 기억을 되살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저런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인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편집상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지만 어라이벌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지금 다룰 게 많아요. 그래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 좀 중요한 걸로 가죠 그러면. 나무 조연상을 문라이트의 후안을 연기했던 마허샬라 알리가 받았어요. 와. 저희 모두가 약간 예상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조연상은 좀 쟁쟁한 후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로스트 인 더스트의 보안관 역할을 했던 제프 브리지스도 올라갔었고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패트릭을 연기했던 루카스 헤지스 그 10대 배우도 네. 올라갔었고 라이언의 데브 파텔 그리고 녹터널 애니멀스의 마이클 셰넌 이렇게 4명이 더 후보에 올랐었는데 마이클 셰넌 역할이 뭐였어요? 마이클 셰넌은 그 소설 속의 그 보안관 소설 속의 보안관. 네, 그 저 뭐지? 제이크 질레날을 그 제이크 싸 죽이는 네. 거 허락. 맞다. 제이크 질레날의 판타지로 어.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마이클 셰넌 연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짧은 역할이었지만 비슷하네. 어떻게 보면 제프 브리지스도 그렇고 마이클 셰넌도 그렇고 은퇴를 앞둔 네, 늙은 보안관이고 텍사스의 보안관이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 따위는 개의치 않는. 그렇죠. 그냥 쏴 죽여버리는. 그래서 잘했어. 약간 미국의 보수적인 전형적인 보수적인 사람이죠. 요즘 좀 이런 캐릭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루카스 헤지스가 못 받은 게 좀 아쉽네요. 제가 처음에 마헐샬라 알리가 요거 전에 골든글로브에서도 뭐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SAG에서도 받았었고. 예. 그래서 그때는 마헐샬라 알리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히든 피겨스에서도 조연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상을 받아 열일. 그쵸, 열일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문라이트에서의 그 역할이 연기를 잘하긴 했지만은 뭔가 많이 깊이를 보여주기는 부족한 분량 아니었나. 반면에 루카스 헤치스는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그 냉동 닭을 보면서 아빠를 생각하는 우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사실 잘못 연기하면은 코미디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뜬금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쉽네요.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아카데미 투표라는 게 조금 아무래도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전혀 규제나 그런 게 없다 보니 네. 뭐 그런 점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인간이기 때문이니까
뭐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살 날이 많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사실 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루카스 헤지스가 상을 받는데 앞에 제프 브리지스 앉아있고 막 마이클 셰넌 앉아있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조금 웃기긴 그게 했어요. 옳다고까지는 그런 그쵸. 이런 판단이 옳은 건 아닌데 음. 어쨌든 간에 이 아카데미 아직 신예니까? 투표하는 노인네들이 뭐 이 노인네들이지 뭐 이 노인네들이 뭐 그런 선택을 어쨌든 이렇게 뭐 젊은 애한테 벌써 큰 상을 주고 싶지 않아 했을 것 같고 라연은 모르니까 제끼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문라이트, 헤롤 하이워터, 녹턴 애니멀스인데 헤롤 하이워터스랑 녹턴 애니멀스 캐릭터가 겹쳐요. 이 표는 분산되는 표예요. 굉장히 맞아요. 와. 맞아요. 네네. 아 그리고 음. 그 이 마허샬라 알리가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수상자잖아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어쨌든 무슬림 6개국 입국을 밴하고 그랬던 그쵸, 그쵸.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반작용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네네. 그거랑 비슷하게 빠르게 넘어가 보면 잠깐만 저 네. 제프 브리지스가 안 받아서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왜요? 발음을 너무 뭉개서 그게 연기죠. 저는 즐기지 못했어요 아. 영화를.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헤롤 하이워터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이 인간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도 좋아. 약간 그 맥케이브 앤 미시스 밀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아요. 노인을 위한 나는 없다랑 맥케이브 앤 미세스 밀러를 합친 영화 같다고. 근데 다시 보니까 사실 밀러 느낌 별로 안 나는데 말을 웅얼거린다는 점만. 그런 점에서 그랬던 처음에 봤을 때 그런 기억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저는 뭐 제프 브리지스 연기는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네,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외국어 영화상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세일즈맨이 받았어요. 그 시민과 나데르 별거를 네. 감독했었던 파라디 감독의 네. 세일즈맨이고 다른 영화 후보로는 덴마크에서 출품한 랜드 오브 마인, 스웨덴의 오베라는 남자, 그리고 독일의 토니 에드만, 호주의 타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타나는 너무 정보가 없어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바누아투라는 섬에 사는 와와랑 다인이라는 서로 다른 부족에서 온 연인이 사랑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이거는 보지 않을 것 같고 그 사실 저는 세일즈맨도 재밌게 봤지만 이게 과연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냐 하면 단연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 최근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반작용으로서 약간 우리는 이란 감독에게 상을 줘버릴 거야 라는 느낌을 약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 중에 토니 에드만밖에 본 게 없는데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토니 에드만은 저한테는 어쨌든 작년 최고의 영화였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거 물론 이 좋은 영화 이 중에 뭐 예를 들어 세일즈맨 같은 저도 이제 뭐 아슈바르 파라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보고 싶긴 한 편이라서 볼 생각은 있는데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상관없이 제가 워낙 토니 에드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보고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작년 베스트 1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타나를 빼고 4작품을 봤는데 제가 드디어 대단하십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본 카테고리가 나왔네요. 토니 에드만이나 랜드 오브 마인 같은 경우는 상을 받았더라면 제가 굉장히 기뻐하고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베라는 남자는 사실 이게 원작 소설도 있는 영화고 약간 사랑스러운 구석은 있지만 뭔가 상을 받기엔 약간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세일즈맨은 전 사실 아시가르 파디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뭐 인상적이다라는 부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카데미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어 영화를 후보로 하는 상이고 결국에는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거 단 하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웃기죠. 네네네. 왜냐면 다큐멘터리는 외국어 영화도 후보에 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왜냐면 그 아까 단편 영화상에서도 보면 다른 나라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카데미라고 해봤자 그렇게 체계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그냥 이- 대로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의 개선점을 설문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이제 외국어 영화상을 왜 그걸 국가에서 뽑아서 한 작품만을 출품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잘못됐다. 왜냐면 정치적인 이유가 너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도 정말
대단한 중국 감독들이 대부분 정부의 미움을 사서 중국에서 영화를 못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영화를 못 만들거나 어쨌든 간에 만들어도 절대로 중국 대표작으로 뽑히지 않고 또 이번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 아쿠아리우스가 굉장히 호평을 받은 영화인데 저는 못 봤지만 이제 그런 영화를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아예 브라질에서 상영을 거의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아쿠아리우스가 브라질 상영이 안 됐어요? 거의 상영이 안 됐다고 오.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시위 때도 있었고 진짜? 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이제 이란을 뽑아준다든지 이런 작품으로 얘기한다기보다 국가 대 국가의 양상이 되면서 뭔가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암살을 뽑은 거에 대해서 아닌가요? 저만 논란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쪽에서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좀 호평을 받았던 뭐 아가씨나 뭐 혹은 뭐 부산행이나 저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들을 다 제쳐두고 약간 외국에서 인지도도 떨어지는 암살을 이제 선정을 해서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암살을 안 봐서 아무런 의견이 없지만 근데 뭐 암살 정도면 무난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부가 좀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사실 만약에 아카데미에서 뭐 외국어 영화는 쩌리상이지만 만약에 한국 영화가 받으면 엄청 대서특필할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후보도 안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까먹었네. 그 아쿠아리우스 감독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반정부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다큐멘터리도 좀 찍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물론 당연히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나쁜 짓인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브라질 정치 상황이 워낙 또 참고로 저는 그냥 랜드 오브 마인 이 영화는 한국에 개봉을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개봉을 하면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게 봤어요. 체크해두고 나중에 뭐 리뷰하죠 같이. 네네네. 그 미주 사람은 이 중에 혹시 다른 거 본 거 있으세요? 저는 이 중에 사실 토니의 주방밖에 안 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예. 장편 애니메이션. 이거 주토피아가 상을 받았습니다. 쿠보와 전설의 악기, 모아나, 마이 라이프에서 주키니, 붉은 거북 이렇게 다른 4편이 있고요. 저는 사실 주토피아밖에 안 봐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봤어요. 네, 뭐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편 애니메이션. 저는 이 중에 파이터 봤어요. 저도 파이퍼를 봤더라. 이게 도리를 찾아. 전에 했던. 네, 도리를 찾아서 앞에 딸려 나오는 단편이었는데 저는 사실 뭐 인상 깊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그 새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그러면 여우 조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미나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너무 오래 했으니까. 맞아요. 여우 조연상은 펜스의 아내 역할을 했던 비올라 데이비스가 받았고요. 문라이트의 나오미 해리스, 라이언의 니콜 키드먼, 히든 피겨스의 옥타비아 스펜서, 그리고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미셸 윌리엄스가 같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올라 데이비스가 받을만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막 과대평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조연상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 이제 색깔을 보여줄 기회가 분량이 적었고 비올라 데이비스가 받은 건 결국 그 제한된 분량 안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연기를 보여주었나 그것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펜스를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뭐 어쨌든 이게 상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미 해리스나 미셸 윌리엄스 같은 경우 연기가 좋긴 했는데 역할 자체가 좀 보여줄 게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흑인 여배우가 3명이나 후보에 올랐어요. 그리고 비올라 데이비스나 옥타비아 스펜서는 흑인이 나오는 영화라면 무조건 나오는 배우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옥타비아 스펜서는 누구죠? 약간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긴 우리 수학 천재 가장 똑똑한 사람 주전자 못 쓴 헬프에도 오케이. 나왔었고 맞아요. 네. 그게 서포팅 롤인가? 그 정도 주연 아닌가? 이거가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네요. 예. 히든 피겨스에서 주연으로 내보낸 사람과 이제 조연으로 내보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뭐 논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분량이 거의 3개로 쪼개지니까 3명 주인공이 다 조연이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한 명 몰아줬겠죠 주연상 그러니까 후보에. 주연상 후보를 근데 노미네이트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희한하네. 사실 그 사람이 중심축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주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옥타비아 아, 스펜서요? 네. 이게 이거는 뭐 아니면 주연 수상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제작사 측에서 수상 그 확률을 물론 높이기 뭐, 위해서 그냥 자기들 주주연이라는 전략인 개념도, 거죠. 네, 그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뭐 예, 그렇네요. 만약에 펜스가 개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는 조금 각색이 별로지만은 그래도 연기는 보실만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좀 이따가 나무 주연상 얘기를 하겠지만은 덴젤 워싱턴 연기보다는 아무래도 비올라 데이비스 이제 그 폭력적인 남편한테 이제 정말 처음으로 말대꾸를 하는 장면인가 그런 게 나와요. 거기 이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저 본 것 같아요 그 장면만. 그쵸. 그래서 사실 트레일러가 전부인데 사실 펜스도 음. 바로 거기에서 상을 받지 않았나. 아무튼 대단합니다. 요번에 이 비올라 데이비스 수상 소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시궁창 같은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청 자수성가를 한 거죠. 축하합니다. 그런 거를 또 아무래도 네. 미국인이 좋아하는 서사다 보니 네. 화제가 됐던 것 같고요. 신기하게 또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을 다 흑인 배우가 받았어요. 이게 사실 올해 흑인 노미네이트된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작년에 오스카 소 화이트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흑인에 관한 영화나 흑인들이 참여한 영화가 굉장히 많기도 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넘어갈까요? 네. 장편 다큐멘터리를 보면 OJ Made in America가 상을 받았고요. Fire at Sea, I'm Not Your Negro, Life Animated, 13th라는 작품들이 노미네이트가 되는데 이 중에 무려 3가지나 네네. 흑인의 역사에 관련된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5개 중에 3개니까 60%. 그렇죠. 엄청 많은 숫자죠 사실. 그리고 실제로 상도 어쨌든 OJ Made in America가 받았고 작년 에미에서도 그 People vs. O.J. 심슨이 상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열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작품을 보지 않아서 뭐 오제이요? 저는 여기서 13th밖에 못 봤어요. 저도 근데 이 중에 이제 2편 I'm Not Your Negro랑 13th 봤는데 영화만 봤을 때는 13th가 더 괜찮아요. 그래요? 둘 중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은 저는 I'm Not Your Neg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접근 방법의 차이인데 13th는 이제 큰 사회 현상을 통해서 이제 좀 바라보는 영화라면은 좀 더 뭔가 전통적인 네, I'm Not Your Negro는 좀 개인의 인물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 인물이 가졌던 궤적을 통해서 쫓는 영화다 보니까 13th가 좀 더 시야가 넓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예상을 했는데 OJ Made in America 평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그 크리티크 4시간짜리 영화 아닌가요? 그때 저한테 4시간짜리 봤는데 전 러닝타임은 뭐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영화죠 어디죠? 썬댄스요? 썬댄스였나? 거기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영화제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사가 OJ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닌가 싶다고. 물론 제가 보는 매체가 좀 한정적이긴 하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힘든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왠지 그냥 이걸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고요. 한 김에 단편 다큐멘터리 사실 저희 다 제 생각에는 5작품 모두 다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은데. 저는 네, 더 안 화이트 헬멧 봤고요. 봤어요? 죄송합니다.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근데 저 별로 할 말은 없고요. 뭐 근데 영화 괜찮아요. 이거 넷플릭스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그리고 아까 짜잘한 것 중에 안 다룬 게 분장상이 있는데 여기 후보가 3작품밖에 없었어요. 오베라는 남자, 스타트랙 비욘드,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렇게 있었고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받았습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 후보가 할아버지 분장 때문인가? 뭐지? 저도 사실 그걸 잘 모르겠는 게 물론 저도 좀 본 지가 한 반년이 넘어가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그렇게 분장이 특별했던 영화가 아니 저는 아닌데. 그게 아니라 네. 외국어 영화상인데 왜 후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얘네 좀 혼나야겠네. 각본 각색만 영화가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니요, 근데 아카데미가 기본적으로 영화가 그러게요. 후보로 삼는 거 아닌가요? 메이크업을 미국인이 했나 보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후보가 되는 건가?
그건 좀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AS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AS를 근데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AS 할 건데요? 펭귄맨님이 하시는 거죠. 아, 뭔 소리야! 네. 잠깐만, 뭐가 돼요? 물그릇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잠깐만.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또 제가 이렇게 뭐 맡겨놓기만 하겠어요? 그러고 그러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나무주연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주연상은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케이시 애플렉, 그리고 헥소고지의 앤드류 gar필드, 사일런스에도 주연을 했었는데 그리고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 캡틴 판타스틱의 비고 모텐슨, 펜스의 덴젤 워싱턴, 이렇게 5명이 올랐고요. 모두의 예상대로 케이시 애플렉이 받았죠.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좀 치기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좀 그 사생활 논란이 있었죠. 그것도 있고 회사 논란도 있었죠. 회사 논란은 뭐죠? 좀 설명해 주세요. 케이시 애플렉이 모르는 사이 그 제작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제작사일 거예요. 그쪽이 트럼프 쪽에 기부금을 낸 경력이 있다고. 그래서 케이시 애플렉은 나도 몰랐다 하면서 당황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상 소감을 아카데미에서 수상 소감은 전에 상 받았던 데서 그 트럼프 관련해서 문제라고 수상 소감 했잖아요. 아카데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제가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아니었. 기억이 안 나네. 그 전에 어디서 받았지? 어쨌든 어디서 상 받을 때 해서 선긋기를 선긋기를 좀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상 받고 나서 직후에 기자들이 또 그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케이시 애플렉이 인터넷에서 화내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이긴 하죠. 네, 라고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신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쵸. 네, 저는 뭐 유죄를 받지 않았으면 일단은 너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네요. 네. 다른 배우들이 조금 약했어요. 네. 그죠? 특히 라이언 고슬링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어떻게든 다 하려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났죠. 저는 라이언 고슬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라랜드에서는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느끼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맨체스터 바이 더 시랑 라라랜드만 이 중에 두 편을 봤는데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이 어땠는가? 저도 라이언 고슬링은 좋아한다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이브에서 워낙 제가 라이언 고슬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지금 그 영화 보고 나서 늘 쓰는 노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라라랜드에 대해서는 팝콘 냄새와 불평불만이 화면의 해상도와 그런 것만 써있네요. 제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나 보려고 했더니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좋았던 영화 중에 블루 발렌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라이언 고슬링을 다시 보게 한 영화였던 것 같아서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게. 거기 미셸 윌리엄스 연기도 엄청 좋아요. 야 덴젤 워싱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한번 까시려고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 흑인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흑인들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랩을 하듯이 엄청 빠르게 얘기한다 뭐 그런. 그게 바로 펜스에서의 덴젤 워싱턴 연기인데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던 게 그런 연기 스타일이 요 펜스를 보고 나서 제가 말콤 X를 봤어요. 똑같이 말을 유창하게 하고 청산 유수처럼 연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펜스보다는 말콤 X에서의 연기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여기선 너무 좀 자기 이미지 소모가 아니었나 해서 그 골든글로브에서는 받긴 했지만 나쁜 연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골든글로브에서는 받았지만은 여기서 또 받을 정도로 잘하진 않았으니까 안 줄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우 주연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라랜드 엠마 스톤이 받았고요. 엘의 이자벨 윗베르, 러빙의 루스 네가, 그리고 제키의 나탈리 포트먼, 플로렌스 이름을 까먹었네.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의 메릴 스트립, 이렇게 후보에 올랐는데 저는 사실 후보부터 불만이 많아요. 누구 주고 싶어요? 아네트 베닝 줘야죠. 저는 20세기 여인들의? 네. 일단 안 돼도 후보에는 올라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메릴 스트립 좋아하는 배우고 저는 사실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영화 자체가 큰 주목을 받지도 못했었고 이 영화의 특성상 연기가 굉장히
특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뭔가 메릴 스트립은 관습적으로 어쨌든 노미네이션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웠고 뭐 아네트 베닝이 후보가 아니었더라도 엠마 스톤의 연기가 정말 이렇게 모든 곳에 여우주연상을 휩쓸 만큼의 연기였는지에 대해서는 전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뭐 저는 이 중에 이제 라라랜드 제키 딱 두 작품 봤는데 둘 다 여우주연상을 주고 싶은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끝. 저는 뭐 차라리 이 중에서 5명 중에서 줘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러빙이랑 플로렌스를 안 봤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 이자벨 위페르를 줄 것 같아요. 엘에서도 이자벨 위페르는 연기가 나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엘에서도 좋았고 저는 사실 다가오는 것들에서도 연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자벨 위페르가 올해 열일한 만큼 받을만 하지 않았나. 심지어 비행기 타고 왔다는데. 뭐 근데 다가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엘도 영화는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그럼 이건 또 왜 후보에 있어요? 이게 규정이 바뀌었나? 이게 그냥 제작을 미국이 하면 되는 건가? 감독이 어쨌든 미국인이니까. 근데 펄 보호벤이 미국인인가요? 아니죠. 그쵸. 네. 근데 미국에서 영화를 많이 만들었었죠. 과거에.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뭐지? 미국에서 상영됐지만 개봉하면? 작품상을 안 주는 거 아닐까요? 외국어거는? 이거 저희가 찾아서 네, AS 하는 저는 것으로.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알기로는 그냥 이게 영어로 발화되는 영화가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제작한. 지금 제가 L에서 영어가 나오나 생각해봤는데 잠깐 부분 영어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프랑스 영화인데. 뭐 여우주연상. 저는 사실 라라랜드 말고 다른 거를 못 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그럼 뭐 라라랜드 줘야죠. 뭐. 흥행했으니까 축하합니다. 받는 거죠. 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독상과 작품상을 남겨두고 있는데 다른 감독상을 거 다 했어요? 네, 아 진짜요? 우리 되게 빠르다. 그럼요. 감독상은 다 라라랜드의 데미안 샤젤 감독이 받았고 드니 빌레브, 멜 깁슨, 케네스 로너건, 베리 젠킨스 이렇게 4명이 나란히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라라랜드 같은 훌륭한 영화가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요. 제가 또 여기 적어놓은 거 보니까 라라랜드의 장점을 굳이 찾아보자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풀어내는 일종의 밀당을 잘하는 영화라고 써놨네요. 근데 이 반복되는 리듬감이 그거를 음악처럼 다룬다는 점에서 라라랜드라는 뮤지컬과 뭐 잘 엮여 있는 점이 있긴 한데 나는 노래가 싫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위플래시랑도 확실히 비슷한 점이 있죠. 위플래시가 좀 더 그런 구조가 훨씬 더 선명한데 만들어내고 푸는. 근데 라라랜드도 그거를 이제 로맨스 사이에 숨겨놔서 그렇지 그런 반복되는 구조가로 인해서 생기는 관객과의 밀당이 뭐 꽤 훌륭한 영화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 그 라라랜드가 챕터를 계절로 나눠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관계의 흥망성쇠와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별로였어요. 아무튼 아쉬웠던 것으로. 저는 위플래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저는 위플래시 싫어하고요. 그리고 라라랜드도 싫어하고요. 뮤지컬도 싫어해요. 뮤지컬을 싫어해요 일단. 저는 뮤지컬 꽤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잘 모르지만 그냥 볼 때 즐거우면 좋아하는 편인데 라라랜드는 좀 아쉬운 점이 컸던 것 같고 위플래시를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라라랜드에 대한 그 이전의 평들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역풍이 불기 전에 그럴 때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듣고 봐서 그랬는지 좀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니까 여기선 좀 언페어한 것 같네요. 왜냐면 저는 뮤지컬도 싫어하고 그런 로맨스 영화도 싫어하는데 제가 라라랜드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기가 일단 힘들죠. 좋아하기 제가 힘들죠. 기본적으로 제 취향이랑 정반대에 있는 오프닝 씬은 어떠셨어요? 죽는 줄 알았죠. 진짜 뮤지컬 싫어하시는구나. 네. 저는 오프닝 씬은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오프닝 시다면서 그냥 그 막 문 열고 나올 때 있잖아요. 열지 마.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아이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음악은 좋아하는데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절대 보지 않아요. 그때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오프닝 보면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하셨죠. 네, 저는 그걸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뮤지컬 영화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그 말씀하신 그 문 열고 나오는 거라든가 라라랜드 영화 노래 다 별로였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반전 요소가 적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기깎이 딱 맞춰가지고 짠, 맞아요. 짠, 짠 하면서 등장할 때마다 손가락이 하나씩 팍 없어지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게 어설픈 거보다 완전 뻔뻔하게 가서 그 코리오그래피를 딱 짜가지고 나는 이걸 원테이크로 갈 거야 막 이런 야심이 보이고 차라리 그런 게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약간 뮤지컬스러운 씬들, 특히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흑인 커플 옆을 걸어가면서 쓸쓸하게 막 시티 오브 스타스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장면 같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첫 그 오프닝 시퀀스가 작정하고 만든 뮤지컬 씬이라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프닝 시퀀스라는 게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 이 템포와 컨셉에 익숙해져라 하면서 주는 장면이고, 그래서 라라랜드 특별히 힘을 줘서 찍었는데, 사실은 그 장면을 힘줘서 찍었는데, 뭐 일단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라라랜드랑은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도로 어쨌든 이제 오프닝 씬을 했었더라면 뒤에서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뒤에 영화는 약간 드라마도 아니고 뮤지컬도 아니고 뭐 뮤지컬이긴 한데 노래도 별로고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추고 이래서 저는 뭐 너무 노래도 잘 실망했던 부르고 것 춤도 잘 같아요. 추시는 것 같던데. 네, 미주사랑님의 의견은요? 저는 이 감독이 라라랜드 말고 이제 다른 작품으로 자기 능력을 증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라라랜드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위플래시는 사실 훌륭한 영화죠. 그리고 뭐 이제 방편 피처 두 번째니까 뭐 더 지켜볼만 하지 않나. 그 실제로 그 지미 키멜이 그런 농담을 했었잖아요. 13부문에 라라랜드가 노미네이트 됐는데 데미안이 살아온 1년 1년에 대해서 매년 노미네이트를 시켜줘서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다라는 농담을 했었죠. 그러면서 데미안이 이번에 상을 받으면 네가 가고 싶은 대학 어디든 갈 수 있어 막 이런 농담도 하고 어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앞날이 창창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영화를 만들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위플래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어쨌든 그 영화는 뭐 제 취향이랑 상관없이 뭐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 어떤 거든 만들 수 있겠네요. 뭐 할리우드 생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뭐 헥소 고지가 마침 후보니까 하는 말인데 멜 깁슨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할리우드는 쫄쫄이 입고 뭐 레이저 쏘는 히어로 영화 아니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참 자기 영화 하는 게 힘들다는 게. 그러면은 대망의 작품상 라라랜드가 수상했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때 네. 참 여러 가지로 감회가 아니 예 그쵸. 이 양반이 적절할 때 수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문라이트가 수상을 했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라라랜드와 컨택트, 펜스, 헥소고지, 로스트 인 더스트, 히든 피겨스, 라이언,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이렇게 총 9개 작품이 노미네이트가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작품상은 5개에서 10개 사이에 아무 숫자로도 노미네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숫자로 경쟁을 하게 됐고 해프닝이 있었죠. 라라랜드를 우리의 보니 앤 클라이드가 50년이 지나서 나와서 금이 환영을 했는데 잘못된 봉투를 읽는 바람에 라라랜드로 발표를 하고 2분 30초 정도가 지난 이후에 문라이트로 정정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실제로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틀째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 봉투를 담당하는 회계회사의 직원이 잘못된 봉투를 전달했다. 그래서 워렌 비티가 자기가 안 읽고 그걸 페이 더너웨이한테 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사고와 별개로 받을만 했다. 저는 사실 경향상 문라이트가 받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로스트 인 더스트가 못 받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차피 한 편도 못 받았는데 뭐 베스트 픽처만 받는 것도 이상하지. 그래 차라리 무관의 왕으로 남는 게 괜찮지 않나. 지금 혼자를 위로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저 뭐 오스카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로스트 인 더스트가 짱이다. 쏙쏙쏙 피해가면서 증명해 주셨죠. 저는 로스트 인 더스트가 못 받은 전반적으로 이제 주목을 못 받은 게
어떤 황폐하고 가난한 이제 몰락해가는 남부 농장 그런 생활이 요즘 이슈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접점이 없어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는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게 그 배경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계속해서 길을 보여줄 때 잡는 론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현실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사실인데 약간 은유적이기 때문에 비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 대를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가난이라던가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 이게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도피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반대 지점에서 이런 소외된, 그러니까 어쨌든 시선이 잘 안 가는 망해가는 작은 중서부, 남부 이런 곳들이 사실 이번에 그 트럼프 지지자들로서 크게 다시 떠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 우리가 그런 곳을 주목하지 않았는가 이런 담론도 많이 사실 나왔고 해서 오히려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게 시의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이게 현실하고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화 주 소비층의 삶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았나. 도시 그 사람들의 도시적 문라이트도 삶이랑 주 소비층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요? 약간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인종 얘기도 터치를 하고 게이라든가. 하긴 다른 요소가 더 많죠. 예. 문라이트 같은 근데 거. 뭐 어쨌든 간에 문라이트를 밀어주는 거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경향상. 근데 그런 농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문라이트 정말 좋은 영화지 난 안 봤지만 이런 식의 개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그렇죠. 이제 지미 키멜도 오프닝 할 때 그런 농담을 했었고 재밌는 영화라고 문라이트.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후보작들과 비교해서 어쨌든 전체 흥행 성적 같은 것은 아무래도 인디펜던트 영화다 보니까 좀 처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다는 건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간에 A24 작품이잖아요. 참으로 그 독립영화 회사로서는 굉장히 귀감이 가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리스트가 좋아요. 네. 라인업이 좋아요. 네. 그리고 감독상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하자면은 작품성과는 별개로 그 라라랜드 감독이 받은 거는 그 대규모 인원들을 관리 및 동선, 연출 그런 거를 관리하는 어떤 예술가라기보다는 어떤 산업 일꾼으로서의 상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관리자. 저는 작품상 또 아쉬운 건 이렇게 후보가 많은데 20세기 여인들도 하나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우리 셋 다 지금 소외된 작품들에 대한 애착이 밀어붙이고 있어 계속. 왜? 이거 대상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때려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추천자 봅시다. 추천자 오스카에 추천작도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준비할 게 뭐 있어? 지금 20세기 연인들을 추천하면 되는 거야 지금. 저희 그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근데 더할말 조금 있나요? 더 네네. 아까 그 좀 아카데미 개선점에 대한 기사를 보고 네네.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 그럼 정리를 좋겠죠. 해왔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재밌는 의견 중에 작년에는 오스카를 할 때 수상자가 미리 자기가 감사한 사람 리스트를 제출을 해가지고 자막으로 사람 이름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자기의 수상 소감 시간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올해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되게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스피치가 많았던 반면에 올해는 좀 그런 게 좀 덜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어. 그러게요. 이번에 왜 안 했냐 뭐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막 뭐 배우 주연 조연 배우상들 빼고는 좀 발언 시간도 좀 짧았던 것 같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한데 인종 차별적인 개그가 아직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미 키멜 같은 경우 인종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재밌으려고 한 거겠지만 마우샬라 알리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왜 오스카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관광객들을 중간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스킷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아시아계 커플을 인터뷰하면서 그 여자분한테 이름이 뭐냐고 했는데 뭐 율러리인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뭐? 네 이름이 뭐라고? 이랬더니 율러리라고 얘기해주면서 주얼리와
라임이 돼 이랬더니 아 주얼리랑 라임 되는 건 알지 라고 하면서 남자한테 너는 이름이 뭔데 해서 그 남자분은 패트릭이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래 이게 이름이지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엄청 논란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민은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농담이라는 거는 맥락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자 같은 경우는 전 사실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후자는 저는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어차피 같은 이름인데 왜 개그가 안 되냐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하는 농담이니까 저는 사실 그거는 뭐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계급을 논하고 이런 건 좀 웃긴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타들을 구경하러 나온 일반인에게 그런 식으로 농담하는 거는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그 사람 지미 키멜 자체가 어쨌든 간에 워낙 즉흥적으로 그걸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름 물어보고 그냥 자기소개 듣는데 할 수 있는 개그라는 게 결국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약간 뭐 너무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뭐 지미 키멜이 뭐 무슨 그런 인종 차별주의자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네네 그렇죠. 그냥 이런 걸로 웃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좀 지겹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예전에도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예 12년의 주연 배우였나요? 데이비드 오이엘로워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따라해보자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게 아카데미였는지 골든글로브였는지 하여튼 그런 데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이름이라는 게 사실 그냥 그 사람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뿌리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농담거리로 굳이 삼아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재밌을 수 있지만 저는 좀 별로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일이 작년에도 오스카에서 등장을 했던 흑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어디 TV인가 작품에 나왔던 동양인 아역 배우들을 두고서 인종차별적인 개그를 했죠. 근데 이제 그냥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만만하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이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사를 썼던 그 기자가 덧붙인 말을 봤는데 요즘 뜨고 있는 그 개그맨 중에 아지즈 안자리라고 인도 이민자의 아들인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넷플릭스에서 마스터 오브 넌이라는 시리즈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그 상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좋은 시리즈인데 그걸 떠나서 아지즈 안자리가 만약에 호스트를 했다면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뭐 아시아계 뭐 코미디언이나 누가 했다면 크리스 락처럼 그 아시아 꼬맹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 넌 수학을 잘하니까 해계살 해라 막 이런 개그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글이 있었는데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미 키멜이 좀 식상해진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스카 호스트 자체가 어떤 또 기사에서 봤는데 지난 10몇 년간 흑인 호스트가 딱 2번 있었는데 2번 다 크리스 락이었고 나머지는 다 백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 너무 재밌는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의상 부문을 시대극 판타지 대 뭐 컨템포러리 이렇게 나눠서 수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너무 시대극만 항상 받으니까 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스카가 좀 변화가 없잖아요 사실. 네. 뭐 사실 오스카 별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토요일로 옮기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일요일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밤늦게까지 하고 배우들은 애프터 파티도 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뭐 정규 직장이 없으니까 상관없을지 몰라도 근데 뭐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정규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굳이 일요일에 하는지.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오스카는 여기까지로 하고 추천작? 추천작? 준비는 어차피 다들 안 하셨죠? 따로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여기 패터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패터슨이 하나도 노미네이트 되지 않았다는 점에 사실 약간 놀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게요. 수상하네. 그럼 패터슨을 잠깐 홍보해 주시죠. 패터슨에 대해서 일단은 뭐 패터슨이란 영화는 이제 짐 자무시 감독의 근작인데요. 버스 운전기사를 하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
주인공이 그 배우 이름 뭐죠? 되게 아담 유명한 드라이버. 배우인데? 아 맞다 아담 드라이버. 아담 드라이버가 버스 드라이버 연기를 하고 이름이 패터슨인데 패터슨에 사는 사람. 그쵸. 그런 영화더라고요. 아, 그 예, 영화가. 그런 영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일어나는 고통과 상실이랄까? 뭐라고 설명하기 재밌는 어려운데 이 영화예요. 영화 설명하기 어려운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네네네. 저는 이런 표현 싫어하지만 잔잔히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네, 뭐 잔잔하다면 잔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총도 나오고요. 뭐 가슴 찢어지는 상실. 뭔가를 갈기갈기 찍고 다시 그게 구원처럼 나타나가지고 회복도 하고 음악도 나오고 막 엄청 네. 다채로운 영화네요. 그리고 뭐 도플갱어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차가 갑자기 막 서기도 하고 거의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지 않나. 영화가 갖춰야 될 모든 걸 갖추고 있다. 귀여운 강아지도 나오고. 그런데 요즘 시대랑 맞게 귀여운 강아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 강아지랑 그 여자친구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삼각관계 그것도 뭐 있나. 쿠킹, 베이킹도 나오고. 아 근데 먹방도 나오고 완벽하네. 새로운 네. 레시피도 하나 등장하죠. 네. 그런 면에서 뭐 네, 거의 완벽한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시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영화인 문라이즈 킹덤의 두 주인공이 거의 비슷한 역할로 카메오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재밌어요. 그런 레퍼런스들이 재밌고. 뭐 설명 많이 한 것 같고요. 좋은 그리고 영화니까. 또 트렌드에 맞춰서 아시아인도 등장하고요. 그러네요. 패터슨 한 편이면은 네, 그냥 영화를 소유할 수 있다. 저는 아담 드라이버가 나온 영화 중에 아담 드라이버 연기가 가장 좋았던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패터슨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20세기 여인들을 추천할게요. 네. 단 한 부문밖에 노미네이트 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주목받지 못할 것 같지만 이대로 묻히기는 너무 안타까운 영화라서 이 영화는 마이클 밀스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고요. 이게 마이클 밀스 감독이 2000년대 중반에 만든 비기너스란 영화 어떻게 보면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기너스는 감독의 죽은 아버지에 대한 영화고 이번에 20세기 여인들은 어머니에 대한 영화인데 약간 당연히 자기 삶을 각색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대공황 시대에 태어난 엄마가 싱글맘으로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사춘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자기가 하수구를 치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얘를 기르는데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춘기 아들을 기르는 내용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성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인물을 정해놓고 들어가지 않는 영화라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자기 엄마를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굉장히 진짜 같은 인물이에요. 그 어머니 캐릭터 자체가. 이 인물들 사이에 결국에는 남자 어린아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감독 자체가 남자다 보니까 사실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 여성들을 비춰줬다면 오히려 뭔가 괴리감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여자 캐릭터들한테 접근할 때 아무래도 그 감독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남자 아이를 한번 거쳐서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 좀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형식적으로 솔직한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 같은 경우에 그쵸. 감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을 많이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쨌든 간에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재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는 거를 또 부끄럽지 않아 하고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여성의 권리신장 이런 걸 외치는 것만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화가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인 영화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여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텍스트가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시간 안 돼도 봐야죠 뭐. 그죠? 개봉하면 무조건 보러 가는 것으로 네. 추천을 드립니다. 미주사랑님. 그럼 우리 다음에 다룰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생각한 거는 3월 3일, 그러니까 이미 개봉했죠. 로건 이거요, 이거 위에 있어요. 로건? 네, 그 울버린 시리즈의 종착점입니다. 울버린 시리즈의 종착점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서 어디로 종착하나요? 아니 그게 제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일단 대중적이니까 우리 오케이. 청취자분들도 보실 거고 저도 이런 거 좋아하고 정치자분들은 저랑 생각이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형광모자님도 엑스맨 이거 시리즈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펭귄맨님은 주무실 거고 아니에요 왜 자도 안 끝날 거고 잠깐만 왜 손을 왜 들어? 아니 얘기하려고. 왜 갑자기 손을 들고 얘기해요? 아니 로건이 평이 되게 좋아요 지금. 아니 근데 아니 무슨 로건 저 로건 괜찮아요. 저 엑스맨 시리즈 웬만큼 다 봤어요. 네 계속. 네. 그리고 아 그럼 좀 괜찮은 옵션인 것 같네요. 그리고 둘째는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3월 22일에 개봉을 하는 아우토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제목은 컬라이드인데 펠리시트 존슨 님이 여주인공을 아. 맡으신 영화거든요. 근데 약간 평범한 액션 스릴러처럼 보여서 그렇게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펠리시티 아니, 전 존스가 아무것도 좋아서 모르니까. 네. 네. 콜라이트라고요? 제가? 컬라이드 콜라이드? 예. 아 충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옵션으로는 비록 지금 극장에는 없지만은 좀 시기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어요. 핵소고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개봉하죠. 했나요? 했을걸요? 한국에서는 요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오케이 그러면 고민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뭐 지금 정해요. 저희 근데 4분 남고 또 아니요. 근데 뭐 다 편집하면 되니까. 네네네. 저는 콜라이드 보기 싫고요. 네. 누구야? 에란 크리비? 뭐 했어? 이 양반은. 알 수 다운 없다. 시프트 다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좋은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포스터만 봤을 때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로건 괜찮아요. 로그원이요? 로건. 아 죄송해요. 로건 머릿속에 괜찮아요. 온통 로건밖에 없구만. 네. 아니 근데 나 엑스맨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도 말하지 않나? 싫어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네. 그냥 그다음에 이런 영화들에 큰 감흥이 없다고 하셨죠. 네. 저도 울버린 시리즈는 좋았던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평이. 로건 말고 그 콜라이더 말고 또 하나 후보는 뭐였죠? 핵소고지요. 아 핵소고지. 저 핵소고지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별로 안 들어요. 저는 멜 깁슨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멜 깁슨 영화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건? 로건 로건 괜찮은데요? 로건 할까요? 이야. 다음 영화는 그러면 휴잭맨의 마지막 울버린인 로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로건을 하고 싶었던 게 그 아이가 진하고 닮았잖아요. 캐스팅이 닮았네.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 진이 사람 이름이요? 전작에서 그러니까 엑스맨 그 시리즈 이전 시리즈에서 네. 울버린이랑 이렇게 사랑을 했던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검은 머리. 붉은 머리. 네. 아 그냥 걔 찍어봤는데. 사기캐. 예. 사기캐 하니까 하시네. 그 약간 가죽 옷 쫄쫄이 옷 같은 거 입은 사람이요? 다들 가죽 옷 입는데요. 염력도 쓰고 막 오만 아이고 거 다 염력 쓰잖아 거기. 다 쓰지 않아요. 아 네 미안합니다. 엑스맨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 눈에 불 뿜는 사람? 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이클롭스. 여친. 네. 약간 걱정이 되네요 다음에. 아 근데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네, 계속 기억을 좀 끊으면서 되살려야 그게 누구야? 그러면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로건을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그럼- 영화 시작해서 이만. 네 수고하셨습니다.